외국인은 지난달 국내 상장 주식 13조 5,920억 원어치를 팔아치워 역대 최대 규모의 순매도를 기록했습니다. 외국인 주식 순매도는 9개월 연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장 탈출은 지능순이라는 그런 황당한 유머까지 생길 정도가 됐습니다. 이게 한 5천 정도, 4천 정도 넘어간다면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국부가 늘어나지 않습니까? 작년 초 24년 1월 정도쯤에 보면은 코스피 PBR이 한 0.9배밖에 안 돼요, 평균이.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지금은 이제 올해 초에 주가가 조금 반등해서 1배 조금 넘는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비해서 미국 같은 경우에 한 4.6 정도 돼요. 일본도 1.5, 타이완은 2.1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훨씬 낮고 한 10년 정도를 보더라도 선진국의 우리가 PBR이 한 반 정도 수준에 불과하고 개발도상 국가들 포함하더라도 60%도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심각한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아시다시피 PBR이라는 게 1배 미만이라는 것은 청산 가치가 시가총액보다 더 크다는 말이죠. 합리적으로 말하면은 청산해야 되는 기업이에요. 그런 기업들이 우리는 전체 기업의 거의 57% 상장해서 한 57% 정도 되는 아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죠. 일단 성장하는 회사가 한국에 이제 많이 없잖아요. 한국 자체가 이제 성장이 없고 올해 같은 경우는 GDP 성장이 거의 0.7%? 그러니까 1% 밑으로 내려오기도 하고 부양책을 쓰기도 참 한국 경제가 어려운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일단 매력 있는 회사가 많이 줄어들고 그다음 한국 주식은 미국 주식처럼 우상향 그래프는 아니에요. 아시겠지만 좀 이렇게 박스권이 많고 그 박스권에서 개별 종목을 잘 사서 트레이딩을 잘 해야 이제 돈을 버는 구조인데 그러니까 트레이딩을 저희가 전문가들하고 붙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아니면 시장에 굉장히 전업 투자자분들하고 붙어야 되는데 그분들을 대상으로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난이도가 높은 시장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요즘 많은 분들이 미국 지수는 우상향을 하니까 시장 지수를 마음 편하게 사놓고 직장 다니면서 어느 정도 자산이 우상향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싶은데 시장 미스터 마켓인 시장 지수를 사서 한국 시장에서는 돈을 못 버니까 주주 환원이라든지 이런 걸 다 떠나서 회사가 성장하는 데가 한국이 잘 없다 보니까 미국으로 많이 옮겨간 것 같아요. 거긴 지수만 사도 안정적으로 수익을 올릴 수 있으니까 그쪽으로 많이 가는 것 같아요. 다시 일어서는 나라 한국에 투자합시다. 1999년 혜성처럼 등장한 바이코리아 펀드는 당시 IMF로 주눅이 들어있던 국민들에게 한국을 사자라는 애국심 마케팅으로 큰 관심을 끌었던 펀드입니다. 당시만 해도 채권 펀드가 주류가 됐던 시대였는데 주식 펀드로는 거의 최초로 큰 호응을 받았던 펀드였고요. 그다음에 그 당시 한국을 사자라는 애국심 마케팅이 정확하게 먹히면서 한 4개월 동안 11조 원 가까이 몰리는 큰 성공을 거뒀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대우그룹의 부도 등 우리나라 경제가 안 좋아지면서 결국 펀드는 약간 성과가 안 좋아지면 실패하는 경우가 됐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도 그 당시와 비교해 보면 한국 주식이 싼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보다 경제 규모나 시장 규모나 여러 가지 면으로 봤을 때 한국을 사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그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하는 그것을 넘어서지 못하면 지금 한국의 주식시장이 더 올라갈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부호는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먼저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가 안 되고 있다는 거, 그게 이제 좀 실망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사실 새로운 건 아니죠. 기대를 했는데 안 되니까 약간 실망을 하는 부분이 있겠지만 그게 메인
주요한 원인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주요 원인은 무엇보다 한국에 투자할 만한 회사가 없다는 판단을 하는 것 같고, 그 핵심은 삼성전자의 부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삼성전자가 우리나라 시가총액의 거의 20%를 차지하는 기업이죠. 엄청난 영향력을 가진 기업인데, 작년 7월 11일 날 삼성전자가 88,800원을 찍고부터 계속해서 떨어져서 5만 원대 초반, 5만 원 깨졌다가 다시 5만 원대 한 초중반을 계속 유지하고 있어요. 그 사이 작년에 삼성전자가 10조 원 자사주를 사서 매각, 소각한다고 했는데 주가가 그다지 크게 반등이 안 됐던 거죠. 현재 삼성전자가 PBR이 1배가 안 되는 상황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삼성전자에 대해서 매우 비관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 이게 이제 한국 주가를 억누르는, 코스피를 억누르는 가장 큰 요인이고, 자, 원래는 이제 조금 반등은 했지만 여전히 그 요인들이 해소가 안 됐다라는 거죠. 우리나라 제조업이 2011년부터 전반적으로 일어났던 이 샌드위치 현상이 삼성의 파운드리 반도체에서도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HBM도 그럼 아주 전망이 밝냐? 그렇지가 않죠. 하이닉스하고 마이크론이 선두주자들이에요. TSMC가 삼성전자 HBM을 받아주겠냐는 거예요. 삼성전자가 11월 달에 작년에 TSMC한테 협력을 원한다는 식의 이야기를 했더니 TSMC가 말한 건 우리는 삼성과 협력하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경쟁 기업을 왜 살려주겠어요? 메모리 반도체는 갈수록 레드오션이 될 거예요. 그래서 레드오션에 있는 하나의 회사밖에 안 되는 거죠. 이런 전망들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시장이. 그러니까 삼성전자 주가가 계속해서 떨어지고 10조 원을 자사주로 불살랐는데 주가가 그다지 반등 안 되고 PER이 1배가 안 되는 그런 상황. 이게 이제 한국 주식시장을 짓누르는 제일 큰 요인이고, 그건 삼성전자 이외에 뚜렷하게 우리가 눈에 보이는 어떤 성장 동력이 보이느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게 이제 주가에 반영이 된다 생각합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4월 한 달 동안 우리 증시에서 13조 원어치 넘는 주식을 순매도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외국인은 지난달 국내 상장 주식 13조 5,920억 원어치를 팔아치워 역대 최대 규모의 순매도를 기록했습니다. 외국인 주식 순매도는 9개월 연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거래소 이사장님께서 대통령님 모시고 개장 신호대에 오르셨습니다. 2, 1 눌러주세요. 네. 2024년 증시가 문을 열었습니다. 코스피 2645.47포인트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866.08포인트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2024년 청룡의 강한 비상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세계적인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주식시장은 매우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제 임기 중에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자본시장의 규제는 과감하게 혁파해서 글로벌 증시 수준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것입니다. 지난해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증시 개장식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참석하면서 업계는 발칵 뒤집혔는데요. 사실 현직 대통령이 증시 개장식에 참석한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일로 역사적으로는 첫 번째 있는 일이었습니다. 사실 증시 개장식이라 함은 국가적인 행사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행사인데요. 왜냐하면 매년 열리는 행사고, 그렇기 때문에 금융당국과 그다음에 금융업권에 있는 사람들이 신년 인사나 새해 덕담을 하면서 올해 증시가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이 참석함으로써 그 대통령의 참석은 즉 경호의 강화, 미리 사전에 신청하지 않는 사람은 참석하지 못하게 되고, 그다음에 현장에서는 전화나 통신 장비도 두절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편안하게 참석했던 신년 개장식이라기보다는 좀 엄숙한 분위기에서 진행이 됐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조금 경직된 분위기에서 신년 개장식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그 신년 개장식의 경우 국가적인 행사가 아니기 때문에 대통령의 참석에 대한 의문도 되게 많았는데요. 우리 증시가 외국인과 기관의 놀이터라는 오명을 벗을 수 있도록 철저한
전산 시스템 구축을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내년 도입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도 추진하겠습니다. 이사회가 의사결정 과정에서 소액 주주의 이익을 책임있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상법 개정 역시 추진할 것입니다. 대통령이 그 자리에서 금투세 폐지를 주장을 했고 실제로 금투세가 폐지됐습니다. 근데 금투세 폐지라는 것 자체가 시장을 부흥하기 위한 정책이라기보다는 총선을 위해서 그다음에 일반 개인들한테 세금을 감면해주면서 표심을 얻기 위한 그런 방문이 아니었나라는 지적이 많이 나왔습니다. 지금은 공직자로서 잠시 쉬고 있지만 다시 언젠가는 국장에 복귀할 잠시 휴면 중인 개입니다.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참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 우량주 장기 투자도 불가능하게 됐죠. 근데 그 핵심적인 이유가 뭐 너무나 잘 아시지만 어느 날 우량주가 불량주가 돼 있어요. 튼튼한 암소인 줄 알았는데 자꾸 새끼를 낳고 송아지를 낳을 때마다 그 송아지 주인이 딴 사람이에요. 예, 소위 물적 분할, 무슨 온갖 방법, 전환 사채 등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가지고 어쨌든 회사가 알맹이가 쏙 빠져서 어느 날 잡주가 돼 있어서 망하는 이런 시장에 투자하기가 참 어렵지 않습니까? 경영 구조의 문제, 지배권 남용의 문제를 체계적으로 해결하는 확실한 방법이 바로 이사회 충실의무조항을 개정하는 겁니다. 상법 개정안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이제 민주당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다음에 그 경영진, 주로 그러니까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진들이 경영을 할 때 그 최선을 다해야 되는 목표가 지금은 회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회사 경영을 잘하면 그 사람이 어떤 경영의 결정을 하는 게 회사 위주가 되도록 하는 것이 현재의 상법인데요. 이것을 주주를 포함시킴으로써 회사 경영을 주주를 위해서 해야 된다라는 것이 상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입니다. 실질적으로 오너를 위한 경영보다는 전체 주주를 위한 경영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민주당의 주장이고요. 기업의 경영 의사결정 전반에서 이사가 민영사상 책임과 관련한 불확실성에 직면하게 됨으로써 적극적 경영활동을 저해할 소지가 높습니다. 일반 주주 보호에도 역행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국가 경제 전체에도 부정적 영향을 거부권을 행사하시면서 그다음에 다시 본회의에 재표결이 붙여졌고 그 표결 자체에서 다시 부결되면서 지금은 상법 개정안이 무산된 상태인데요. 아직 그 이재명 대통령 후보 자체가 계속 상법 개정안을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나서 어떤 식의 결론이 나든 민주당에서는 상법 개정안을 다시 추진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당연히 통과가 돼야 되는데 좀 억울하고 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후진국인 나라에서 정말 1,400만 투자자들이 막말로 개고생을 하는데 이런 지금 너무나 침체되고 허약하고 잘못된 후진적인 시장을 다 알고 있을 텐데도 왜 이걸 방치하려고 하느냐? 바로 기업 재벌 눈치를 보는 거다. 이것은 상법 개정을 반대하는 것은 지난 수십 년 동안 1960년대 이후 우리나라 경제가 급속도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기업 재벌들이 혁혁한 공로 이거는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과 주식시장 발전은 별도로 분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도 재벌이 있어야 우리나라가 존재한다. 해체되면 안 된다. 망가진다. 나라 망한다. 이런 시각들. 그리고 그러니까 재벌들이 우리나라 사회 전반에 걸쳐서 여러 가지 손을 뻗쳤겠죠. 그러니까 그런 보이지 않는 이유 등등으로 인해서 상법 개정이 이제 거부가 됐는데 새 대통령 들어서는 반드시 조속히 통과되기를 바랍니다. 상법 개정을 반대한다는 것은 사실
주주 자본주의를 반대한다는 이야기하고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기업인들, 특히 재벌들 같은 경우에 입만 열면 자본주의, 민주주의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 행동은 정반대 역할을 했다는 거죠. 사실 우리 상법에 주주의 총익이라는 부분들이 나오는 것들이 일본 상법을 그대로 뺏긴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일본에서는 대법원에 의해서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주주의 비례적 이익이라고 해석을 해요. 그리고 일본 정부도 M&A 가이드라인에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해야 된다고 나와요. 그렇게 해석하는 게 일본의 법 해석이고 정부의 정책 집행인데 상법 개정이 되면은 기업 밸류업이 될 거냐? 어느 정도 효과는 있겠죠. 그런데 일본에서 기업 밸류업을 시작했을 때 2015년, 14년 이때쯤에 일본 상법은 우리가 개정하자는 대로 작동이 되고 있었어요. 상법 개정만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 안 없어지고요. 상법 개정만으로 밸류업이 되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거는 기초적으로 해야 될 것이지만 일본의 예를 보면은 우리가 기업 소유 지배 구조에 대한 개선에 대한 추가적인 정책이 없으면은 일본만큼 성과를 낼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가 대만과 비교해서 GDP 대비 시가총액에서 코스피 한 2배 돼야 된다, 5천 돼야 된다는 이야기를 흔히들 하게 되는데 그러려면은 새로운 산업들, 경쟁력이 있는 산업들이 들어오는 산업 진화가 일어나는 식의 경제 구조가 바뀌어야 돼요. 그러니까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하는 거와 그 다음에 새로운 성장 동력이 나올 수 있는 환경 두 개가 갖춰져야만 코스피 5천으로 갈 수가 있지 상법 개정해서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너무나 나이브한 생각이고 현실을 모르는 이야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상법 개정안의 경우에도 약간 논란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주주를 위한다라는 정책에는 동의를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회사를 경영을 잘해서 이익을 늘리는 것과 주주 배당을 많이 해서 이익을 줄이는 것에 대한 판단을 할 때 이쪽을 판단하면 이쪽한테 지탄을 받을 것이고 이쪽을 판단을 하면 이쪽한테 지탄을 받을 것인데 그러면은 어떤 경영자가 자기 주관을 가지고 기업 경영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겠느냐라는 비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식의 비판이 있었기 때문에 본회의에 재의결할 때는 부결된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실제로 이게 상법이 개정이 될지 안 될지에 대해서는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며칠 전에 제가 자료를 보니까 외국인 투자 비중이 지금 가장 낮아졌다고 하는 것 같아요. 엄청나게 팔아치웠다는 얘기죠. 그것도 앞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있냐. 제가 말씀드렸던 이 4가지 주요 원인, 시장의 불투명성, 정부 정책의 부재, 한반도의 안보 리스크, 그리고 지배 경영권 남용 상황.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이 국장이 살아나기가 참 쉽지가 않다. 오는 주말 마지막 순회 경선을 앞두고 대세론 굳히기에 나선 이재명 후보. 여의도 금융투자협회를 찾아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한 성장과 경제 담론에 거듭 힘을 주었습니다. 국장 탈출은 지능순이라는 그런 황당한 유머까지 생길 정도가 됐습니다. 이게 한 5천 정도, 4천 정도 넘어간다면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국부가 늘어나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을 불투명한 지배 구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법 개정을 통해서 주주 가치를 올리는데 좀 더 도움이 된다면 그럼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런 주주 이익 보호를 위한 세부적인 내용으로는 쪼개기 상장 시 주식을 모회사의 주주들한테 우선 배정을 하거나 자사주를 매입 시 자사주를 소각을 하는 주주 가치를 제고하는 그런 정책을 우선을 함으로써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 이재명 후보의 공약이고요. 그런 공약을 통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결하면 주가지수 5천까지 갈 수 있다는 것이 이재명 후보 측의 주장입니다. 사실 지수 중심의 공약은 예전부터 계속 이어왔던 것인데요. 사실 일종의 캠페인의 형식이었죠. 사람들이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지수 3천을 가겠다, 5천을 가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인데요.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 5천이라고 주가지수를 얘기한 것이 상당히 단순한 계산법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주가 순자산 비율 1이 안 되는 상황인데요.
근데 우리나라를 제외한 뭐 개발도상국, 그러니까 주요 비교국가 대상들은 대부분 PR이 2 정도는 됩니다. 1에서 2가 되는 것은 주가지수가 현재 2,600선에서 2배 이상 오르면 5,000을 넘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러한 계산법인데요. 결과적으로는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결이 되고 우리나라 기업들이 밸류를 정확히 가격에 반영할 수 있도록 평가를 받아야만 이루어질 수 있는 공약이라고 생각합니다. 고생했어요. 김석 부사장이 에버랜드 전환사채 인수 의사를 직접 공고가 있었다는 사실 알고 있습니까? 저와 삼성에 대해 많은 걱정과 기대를 하고 계신 점 잘 듣고 있습니다. 오늘 충실히 답변하겠습니다. 우리는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 민사소송에서 이 부분들을 대부분이 주주의 이익과 회사 이익이 별개라고 정말 말도 안 되는 판결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이건 주주자본주의를 부인하는 판결을 대부분이 내린 거죠. 그러니까 회사 이익이 주주의 이익이라는 게 주주의 자본주의 기본적인 명제인데 별개라고 이야기를 해버렸거든요. 그래서 많은 문제가 생겼고 이게 판례적으로 잘못된 거를 바로잡기 위해서 입법적인 교정을 하기 위해서 상법 개정안이 나왔고요. 이거는 이제 주주자본주의를 회복하는 거예요. 이것을 반대한다는 거는 주주자본주의 또는 미국식 자본주의 자체를 부정하겠다는 이야기밖에 안 되기 때문에 기업하는 사람들이 자가당착적인 이야기를 했다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소유 지배 구조를 우리 흔히 뭐라고 그러냐면은 freestanding widely held라고 말해요. freestanding이라는 말은 뭐냐면은 기업은 그 모회사만이 사실은 상장이 돼 있고 자회사들은 모회사가 100%로 지배하고 있어요. 구글 같은 경우에도 알파벳이 모회사인데 구글은 100% 자회사로 비상장회사예요. 지금 알파벳만 상장돼 있어. 페이스북도 마찬가지로 메타가 상장돼 있고 페이스북은 100% 자회사입니다. 이런 형태를 우리가 프리스탠딩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기업 집단이라고 흔히들 말을 하지만 사실상 소유 지배 구조 입장에서 보면 단일 기업과 동일한 거예요. 와이들리 헬드는 뭐냐 하면 이 상장된 모회사는 소유분산 기업이라는 말이죠. 대주주가 있고 우리같이 총수가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소유 지배 구조 하에서 어떤 상충의 문제가 생기느냐. 경영자가 전문 경영인이 주주의 이익과 반하는 사익을 추구할 수가 있는 거죠. 이걸 막기 위해서 사회이사 제도가 도입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사들이 제대로 일을 안 할 때 주주가 소송을 할 수 있게 해서 이사들을 또 견제하는 그런 기능들을 하게 만드는 거죠.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총수가 있고 그리고 지배하는 회사, 지주회사격인 지배회사가 있고 그 밑에 회사도 상장이 돼 있어요. 또 그 밑에도 상장되어 있는 경우도 생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익 편취를 할 수 있는 요인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는 거죠. 이런 사익 편취들 때문에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사실 생기는 건데 거의 모든 우리나라 지도자들이 우리나라 증시를 올리고 싶어하고 그런 것을 공약으로 제시를 합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게 어려운 게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요인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국내 증시는 국내 정책보다는 해외 영향을 더 많이 받기 때문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IMF뿐만 아니라 금융위기라든지 아니면 코로나 사태라든지 아니면 최근에 우리가 알 수 있듯이 트럼프의 관세 정책만으로도 우리나라 주가는 크게 출렁일 수밖에 없죠. 우리나라 경제 자체가 수출 주도로 성장해온 경제이기 때문에 해외 정책의 영향을 더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요. 내수가 수출보다 확실히 약한 그 경제 구조상 국내의 지도자들이 어떤 정책을 내더라도 크게 주가 지수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상황인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계속 우물한 개구리 안에서 이 정책을 국내의 용으로만 한다면 아마도 이런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결하기는 당분간 어려울 것이고 과거에 뭐 박근혜 때나 아니면은 이명박 때 실패했듯이 차기 대통령들도 주가 지수를 올리는데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오로지 공정한 규칙에 따라 실력으로 경쟁하게 해야 합니다. 이것이 시장 경제의 핵심입니다. 과거부터 우리나라의
그 주가 지수를 봤을 때 가장 상승률이 높았던 시기는 노무현 정부 시기인데요. 그 당시에 그 노무현 정부의 정책 자체가 어떤 것이냐면은 시장에 맡기는 정책이었습니다. 시장을 통제하려 들기보다는 시장 스스로가 맞게 자기들이 기업들이 열심히 활동을 해서 이익을 많이 내고 그것에 따라서 주가도 같이 올라가는 그런 식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자꾸 그런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그 규제를 함으로써 시장이 시장으로서의 역할보다는 정부의 눈치를 보거나 정책의 눈치를 보게 되는 상황이 와서 시장의 신뢰가 무너진 상황이 됐는데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주가가 정상화가 되려면 정상화된 시장이 존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투자자 보호도 굉장히 중요하고 투자자들을 위해서 정부가 역할을 해야 하지만 어느 정도의 그 정부의 역할은 그 최소한의 수준으로 하고 시장이 시장 스스로 그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서 시장 스스로 상승하도록 유도를 하는 것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